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인종차별 논란의 주지사와 성폭행 의혹의 부지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주 검찰총장이 과거 어린 시절에 흑인 분장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버지니아주 상황이 갈수록 최악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 관련 성폭행 의혹도 피해 여성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거의 매일 이 버지니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 정말. 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주 검찰총장 어제 사실 저희가 이 3부 시간에 네.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로 나와서 네, 이제 네. 잠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 마크 헤링이죠. 마크 헤링 그 버지니아주의 검찰총장. 네. 그러니까 주지사, 부지사 다음에 그 버지니아주의 서열 3위입니다. 3위입니다. 네. 3위인데 지금 이 사람도 이 흑인 분장을 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1980년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가 19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되겠죠.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그러니까 버지니아 대학의 언더그레이드 학생일 때 그 학부 학생일 시절에 흑인 분장을 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한 파티에 브라운 메이크업을 하고 가발을 뒤집어 쓰고 참석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네. 당시 그 1980년에 그 유행하던 한 흑인 래퍼의 모습을 하자는 일부 친구들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파티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런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서 노래도 부르고 막 놀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명하는 이 순간에도 그 당시 생각하면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참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 문제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생각을 못했고 역사적인 그런 인종차별의 아픔이 있는 버지니아주의 역사도 자기가 그 순간에는 참 망각했던 것 같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참 이번 이 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먼저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거는 네. 누군가가 먼저 터뜨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러한 사진이 돌고 있다는 그거는 소문이 있었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자기가 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지사랑 부지사가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먼저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블랙 코미디처럼 돼버리는 게 이 마크 헤링 그 주 검찰총장이 랄프 노섬 버지니아 주지사가 흑인 분장 뭐 KK 분장한 그런 사진을 졸업 앨범에 올렸다가 그게 드러나면서 엄청난 비난 세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바로 이 마크 헤링 주 검찰총장이 나서가지고 물러나야 된다. 앞장서서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은 주지사직을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러나 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 버지니아주가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불과 며칠 만에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한 게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자기가 랄프 노섬 주지사에게는 물러나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어제는 자기가 먼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과하면서도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국 속담 생각나네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그렇죠. 게 나무란다고. 네. 그래서 참 이게 보기에도 그렇고 참 가관이구나 이게 정말 가관이에요. 예, 네. 말씀 잘하셨어요. 정말 가관이에요. 이게 좀 어디까지 이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참 버지니아주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주는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뭐 앞서서도 전해드렸었지만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 성폭행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그 여성이 공식 성명까지 발표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서서 아주 일파만파 파문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죠. 사실 이 페어팩스 부지사 파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성폭행이기 때문에 심각한 그 중범죄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뭐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마네사 타이슨이라는 스크립스 컬리지 정치학교 스크립스 컬리지가 이곳 이곳 남가주에 있는 클레어몬트에 있는 그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 마네사 타이슨은 교수면서 현재 또 스탠포드 대학의 리서치 펠로우 박사과정에서 또 지금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지금 닥터 타이슨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마네사 타이슨이 어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 그리고 과거의 성폭행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 페이스북에 자기가 프라이빗 메시지로
과거 성폭행 당한 것을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을 이제 보수 블로그가 세상에 알렸는데 그 자신은 페이스북에 올릴 때만 해도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페어팩스 부지사에 실명 거론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보수 블로그가 이제 그런 이제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리게 됐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공개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페어팩스 부지사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맞아요.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자기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2004년 7월에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당시 그 전당대회 그 존 케리 후보를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대회였죠. 거기에 참석했을 때 이 마네사 타이슨 교수와 그 페어팩스 부지사가 함께 참석을 해서 사흘 동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교수가 발표한 그 성명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경박하지 않고 정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2004년 7월 28일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자기를 호텔룸으로 와달라고 불렀다. 그래서 자기가 페어팩스 그 부지사가 있던 호텔룸으로 서류를 검토한다길래 갔더니 키스를 하더라. 근데 솔직히 키스까지는 자기도 어느 정도 좀 받아줬다. 그러니까 키스한 것까지는 좀 서로가 동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키스를 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제 곧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은 분명히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물리적으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어팩스가 자신에게 오럴 섹스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성과 관련된 그런 행위를 할 것을 요구했고 자기는 싫다, 아니다, 명백히 아니라고 그랬고 반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목을 조르고 꼼짝달싹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이 심각한 상황을 겪었고 그런데 페어팩스는 이제 와서 당시 모든 상황이 합의 상태였던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자기는 그걸 보면서 이제 경악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신은 절대로 당시 페어팩스 부지사의 강압적인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룸에서의 그 사건 이후로 전당대회당에서 페어팩스를 피했고 지금까지도 2004년이니까 지금 15년 이상 됐지만 지금까지도 페어팩스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04년 7월에 그 끔찍했던 기억을 잊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버텨왔는데 페어팩스가 2017년에 민주당의 버지니아 부지사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는 것을 보고 아주 경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묻어두기 힘들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자기가 워싱턴 포스트에도 알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에게 또 자기가 알만한 민주당 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알렸는데 결국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어팩스 부지사도 어제 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은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참 재미난 게 타이슨 박사의 주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한 여성이 자신이 어떤 그런 심각한 이 성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니까 어떤 그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민주당이 사실은 그 미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여성들 편에 서서 이 스탠스를 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이 좀 본인이 가해자라고 지목받으면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는 페어팩스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적으로 좀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어팩스 부지사의 이런 말 자체가 좀 본인이 억울하다면 전혀 본인 말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건데 본인이 처음 이 논란이 보수 블로그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아주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약간 말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쪽 분위기도 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굽니까 그 카말라 해리스 그렇죠. 지금 뭐 대선 후보 이제 대선을 뭐 나가겠다고 지금 이제 선언한 이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도
그 여자 말이 분명히 일리가 있고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있고 네. 또 뭐 다른 뭐 민주당의 이제 중진들이라든지 네. 이런 목소리 이 사람들의 이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목소리를 네. 내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카멜라 해리스 아까 저도 들었지만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짧았고 뭐 본인도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어팩스가 민주당에서 기대하던 지금 39살인가요? 굉장히 떠오르는 차세대 스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흑인이면서 버지니아에서 부지사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걸 만한 떠오르는 정치 스타가 아닌가 기대했는데, 그런 인물이 이렇게 좀 최악의 이 또 미투 케이스를 저지른 이런 인물로 좀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근데 민주당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네, 네. 뒤늦었지만 지금 한두 명씩 나서고 있습니다. 제니퍼 웩스턴 버지니아주 연방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I believe Dr. 바네사 타이슨, 뭐 짧지만은 네. 확실하게 자기는 닥터 바네사 타이슨을 믿는다는 그런 얘기를 올렸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금 펠로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탠포드 펠로우 같이 하고 있는 이 바네사 타이슨과 함께 하고 있는 30명 이상이 공개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열정이 넘치는 동료고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 박사 과정에 있는 30명 이상의 동료들이 또 이런 서명에서 공식 발표했고요. 그리고 나우가 있죠. 유명한 네, 내셔널 네. 오르가니제이션 포 우먼. 그래서 미국의 그 여성 단체, 가장 큰 여성 단체입니다. 페어팩스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면서도 강력하고 명백한 스토리다. 바네사 타이슨의 스토리를 믿는다. 왜냐하면 앞뒤가 맞아 떨어지고 일단 맞아요. 예, 정황상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키스할 때까지는 자기도 받아들였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서 명백하게 성폭행으로 갔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바네사 타이슨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 반응이 나오면서 페어팩스 부지사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처하고 있는데, 일단 보면 그 피해자라고 하는 바네사 타이슨 교수, 또 가해자인 그 페어팩스 부지사 모두 로펌과 지금 계약을 맺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 법적인 어떤 공방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으니까 일단 그 뭐 법적인 공방을 가더라도 조사는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페어팩스 부지사 케이스는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이 지나가면 진실은 밝혀지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지사, 네, 부지사. 부주지사, 검찰총장, 그러니까 정치 서열 1, 2, 3위가 다 스캔들에 휩싸였다는 건데,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민주당한테는 이게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되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쩌냐면, 그럼 도대체 뭐 버지니아주만 하더라도 그 밑에 서열 4위, 5위, 6위는 괜찮은 건지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럼 버지니아주만 그렇겠냐? 그럼 다른 주는 다 괜찮겠냐? 그런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민주공화 어디든 정치 쪽은 깨끗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먹을 욕을 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뭐 워낙에 뭐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나았다는 그런 평가, 또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공격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민주당도 크게 다를 게 똑같다는 없다. 이제 거예요. 그런 이제 네. 느낌을 준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사건 보면서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란 거예요. 앞서 글쎄 말이에요. 이 바네사 그게 타이슨 문제예요. 교수가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도 1년 전에 알렸지만 그 외에도 그때도 그 워싱턴 포스트에 알리는 당시 또 자신의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민주당 또 연방 하원 의원 중에도 이 바네사 타이슨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알렸다고 그래요. 알렸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구체적인 사실이 터져 나와도 사실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 거지, 대부분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일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브렉 캐버너 네.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정말
완전히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비슷한 케이스로 정말 그 죄인 취급받으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그 청문회에 있던 민주당의 연방상원 의원들이 집중포할 포고됐는데 그 상원 의원들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카멜라 리스도 거기 있었던 인물이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 아주 짧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블 스탠다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당에 따라서 공화당 쪽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죄인 취급하고 민주당 쪽이 잘못을 저지르면 침묵을 지키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목소리들이 오늘부터 보니까 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 민주당에게는 굉장한 지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보니까 그 주요한 뉴스가 앞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또 계좌 세금 보고 제대로 했는지 계좌를 정보를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 미국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완전히 이건 그 대놓고 지금 그 일종의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좀 몰아붙이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과연 공격할 것인지 어차피 로버트 뮬러 특검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 결과 발표하면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렸던 뮬러 특검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또 연방하원에서 조사 들어가겠다. 글쎄 이걸 과연 이제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고 봤더니 민주당이 이렇게 깨끗한 줄 알았더니 깨끗하지도 않은데 계속 하루 24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트럼프를 공격할 시간에 자기들부터 좀 깨끗하게 스스로 문제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공격하고 뭐 문제 삼아야 될 건 문제 삼아야 되겠지만 민주당부터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 민주당 입장이 많이 곤혹스러워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공방이 2020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커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매번 돌아가는 거 보면 한국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뉴스 참 보기가 괴롭고 싫습니다. 너무 이거는 정치 공방이 너무 거세가지고요. 네.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영석 기자였습니다.